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만 3,100억 원가량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개인과 기관은 매수를,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그래도 외국인에 힘입어서 또 2,40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네. 오늘 수급 동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은 잠시 쉬어가야 하는 구간인데 얼마만큼 잘 쉬어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했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의 현재 위치 그리고 수급 동향 굉장히 지금 긍정적이다라는 표현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오늘은 전체적인 기업에 대한 이슈보다는 환율에 대한 이슈가 많을 수밖에 없는 하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의 정책 나왔죠. 그리고 오늘 저녁엔 또 ECB, 유럽에서도 이제 이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급 동향 체크하는 것도 오늘 굉장히 좋겠지만 오늘 저녁에 나오는 ECB 이 결과까지 확인한 이후에 내일 우리나라 환율의 방향성을 체크해보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추가적인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 마감 후에도 또 밤에도 체크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그쵸.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종목별로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또 대한전선과 코스모화학, TCC 스틸 같은 2차 전지 섹터로도 또 수급이 몰리고 있고요. KEC와 한미반도체, 원익 IPS, 반도체 등 전기전자 업종으로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DNC 미디어와 자이언트 스텝이 만났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또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라는 이야기로 네. 또 익숙한데요. DNC 미디어와 함께 또 살펴보자면 요즘 또 콘텐츠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땐 엔터테인먼트에 이제 가까운 섹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현재 시장, 현재 관련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주 전에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이 시작하고 나서부터 A스토리가 이제 출발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또 빠른 순환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컨텐츠 DNC 미디어 혹은 이 컨텐츠와 또 파생돼서 계속해서 가져가야만 하는 혹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또 메타버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컨텐츠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나? 아니면 메타버스를 지금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까? 그에 따른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DNC 미디어, 자이언트 스텝 저는 오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영우가 테마로 묶이면서 그렇죠. 또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누가 될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을 골라주셨는데요. 자이언트 스텝, 또 지난해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이제 대장주로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고 있고 또 여전히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현재보다는 미래.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산업에 속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 대신에 이 DNC 미디어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DNC 미디어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컨텐츠 관련 기업들 굉장히 또 많은 시세가 났기 때문에 저는 오늘보다는 내일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한번 공략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 그러니까 자이언트 셋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 우영우 신드롬이 컨텐츠를 넘어서 메타버스까지 지금 쫙 퍼지는 느낌이에요. 단순히 이제 컨텐츠 제작뿐만 아니고 웹툰 만드는 기업, 웹소설 플랫폼 또 거길 넘어서 게임주들, 메타버스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우영우 신드롬뿐만이 아니고 네이버의 제페토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중동 국가에 진출한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고 또 우리나라 신정부에서도 원전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메타버스에 대한 육성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정부 육성에 대한 관련주로서도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메타버스 관련주 안에서 제가 자이언트 스텝을 좀 눈여겨본 이유는 실제로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메타버스 아마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시각 특수효과라는 단어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메타버스 뭐 가상의 현실에서 무엇인가 한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컴퓨터 그래픽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진화한 시각 특수효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실감형 콘텐츠라고 하죠. 오감을 자극하고 뭐 영화관에 가서 앉아 있을 때 뭐 바람이 불어오고 막 물도 튀고 의자가 움직이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비중들이 좀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콘텐츠를 만들 때 전용 이 스튜디오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이 마진율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이 환경 그리고 더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증시를 휩쓸었던 NFT와 메타버스 열풍 중에서도 또 자이언트 스텝을 골라주셨는데요. 자체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고 내일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네, 정말 오랜만이죠. 네, 그동안에 언제 가나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동시에 이평선들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종가에 한번 매수를 하셔서 상단 4만 원을 한번 목표가로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최근에 기록했던 박스 하단이 2만 원인데 2만 원이라는 가격이 이탈이 됐을 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자이언트 스텝이었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이번에는 원익 IPS와 테크윙이 만났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인데 또 정부에서 반도체 인력도 양성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두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국민 주식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들이 최근에 빠르게 회복하는 것은 아마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들을 매매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과 같이 움직이는 혹은 조금 더 탄력성이 높은 반도체 소부장을 공략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계속 들려오고 있죠.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부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은 또 반도체다 보니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익 IPS 테크윙 못 들어보신 분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마 이번 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면 저는 이 두 종목은 개별주이지만 그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자 대표적인 반도체 소부장 그럼 네. 그 안에서 어떠한 종목을 사는 게 우리에게 조금 더 유리한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딱 꼽히는 두 종목을 그렇죠. 골라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승자가 될지 두 번째 라운드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테크윙을 골라주셨는데요. 또 반도체 하면 실적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테크윙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실적 좋고요. 무엇보다 제가 테크윙에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이 주주 친화 정책을 좀 펼쳐줬다라는 것에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에도 유형이 있어요. 주가가 빠지면 빠지는 대로 가만히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주가가 빠지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 기준으로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증자를 해줬고 자사주 소각을 해줬고 주주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해줬기 때문에 그 여타 다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보다 조금 더 저는 상승 탄력도가 좀 강하게 붙어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기업을 고객사를 갖고 있다라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절반은 미국 쪽, 절반은 뭐 중국 쪽에 이제 고객사를 두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계속된 자존심 싸움에 어느 노선을 따라야 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중국 쪽으로 매출 비중을 많이 높이자니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지원법을 도입해서 대미 반도체 비중을 높이면서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게 된다면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그렇다고 또 중국 쪽에만 계속 비중을 높이자니 또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비중을 높이자니 중국에서 또 보는 시선이 또 불편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기업들인데 우선은 이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최대의 고객사가 투자 확대를 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 확대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 반도체 소부장, 특히 이제 장비주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업황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줬다면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생겼고 수급적으로도 안정적이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테크윙에 더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원익 IPS는 안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대신에 다만 테크윙과 원익 IPS를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더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쪽은 테크윙의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오늘 테크윙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했습니다. 네, 테크윙은 주주 친화 정책도 펼치고 있고 또 마이크론의 투자로 앞으로의 호실적도 전망이 된다. 그리고 해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있을 것 같다 하셔서 테크윙을 골라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일단 뭐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증자 이슈를 공시를 하면서 굉장히 또 바닥에서 좋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종가에 이제 매수를 하시고 그러니까 1차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아이들이 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1차 매수를 오늘 하시고 2차 매수는 내일 조금 만약 쉬어간다라고 하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1차는 2만 원이겠지만 이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2만 5천 원까지 목표가 를 잡고 가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대신에 14,000원이라고 하는 14,000원은 이제 거의 박스 하단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깨지면 아무리 좋은 실적과 아무리 좋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은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테크윙이었습니다. 분할 매수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픽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픽 종목은 에코마케팅을 골라주셨는데요. 또 오늘 섬유 의복 관련 업종으로도 그렇죠.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마케팅은 어떤가요? 에코마케팅은 본업인 광고 쪽보다는 굉장히 이제 이 사이드 사업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결과치를 좀 내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쿨럭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사지기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고 또 이제 남자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이 안다르라고 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입으시는 이 요가복도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상황 그리고 굉장히 고가 제품이다 보니까 하나를 팔더라도 굉장히 마진율이 높은 상황. 제가 아마 이번 주 초에 나와서 이 신성통상이라든지 휠라홀딩스 이야기할 때 어떠한 이야기를 드렸냐면 지금은 스파 브랜드의 옷을 만드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원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마진을 남기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에코마케팅처럼 고부가 가치가 고가 제품을 이제 만드는 기업들에게는 원가가 아무리 오른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에코마케팅이 현재 위치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에코마케팅 같이 이런 개별주들이 최근에 정말 좀 빠른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반도체 혹은 제약바이오 혹은 전기차 이쪽만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래량이 붙어주는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다르 하면 또 레깅스 관련주로도 꼽히고 있는 에코마케팅. 그렇다면 어떻게 손절가와 목표가를 잡아볼까요? 네, 일단 뭐 오늘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세 그대로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요. 목표가는 23,000원을 좀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아마 과거보다는 지금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보면 대다수의 종목들이 진입가 대비 뭐 20%대 기준을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일단 시세가 나오면 수익을 좀 빨리빨리 챙겨보자라는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13,000원이라는 가격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종목 모두 손절가는 최근에 기록한 저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 꼭 기억하셨다가 13,000원 손절가 기억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에코마케팅입니다. 에코마케팅은 자회사 안다르의 IPO 상장을 또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전저점을 이탈할 때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